안녕하십니까? 잘 노는 시니어가 건강하다. 오늘은 잘 놀기 위해서 선택한 웃음, 바로 웃음이 주는 건강 효과와 여러 사례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 함께 나누겠습니다. 꿈마을 이장 박정혜입니다. 웃음이 뇌에 미치는 영향. 아침 8시 서울대병원 회의실에 회의가 끝나자마자 의사와 간호사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하하하 호호호 하하하 호호호. 의사들의 웃음 연습이 이어집니다. 수련회는 물론이고 나이 지긋한 전공의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매주 목요일 조회 시간마다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네요. 간호사님 말씀. 저 한 번만 봐주실래요? 하하하 호호호. 의료진이 배운 웃음은 그대로 환자들에게 전파됩니다. 진료실에서도 약을 처방하듯 웃음을 처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의사 말씀. 하루 10번 정도는 웃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치료 효과가 좋거든요.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서울대병원에 도입된 웃음. 웃음에 내비치는 관심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서울대 유태우 교수님,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의 말씀. 지금 웃는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웃어야 할 때 못 웃는 게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웃는 연습을 시켜주는 게 사실은 웃음 치료의 근본입니다. 앞으로의 웃음이라는 이러한 명제는 그 일상생활에서 의사들의 진료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국내 한 요양병원. 이곳에선 각종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웃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음 치료 시간이 환자들에게 인기를 끄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웃는 동안에는 몸의 고통을 까맣게 잊는다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물어봅니다. 웃음 치료 시간에는 어떠십니까? 모든 걸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 시간만큼은 아픈 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웃기 전 통증을 100이라 했을 때 웃고 난 후 느끼는 통증은 얼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환자. 약 40 정도요. 실제로 웃을 때만큼 아픈 게 없어지나요? 환자. 네네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픈 통증이 없어집니다. 진짜 웃으면 고통이 감소되는 것일까요? 계속 웃게 하면서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척추 통증 환자 20명에게 자신이 느끼는 통증 정도를 물은 다음 20분 동안 더 즐겁게 더 웃도록 유도했습니다. 웃은 뒤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의 정도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환자에게 묻습니다. 아픈 강도가 100에서 아까는 40이었었는데 더 많이 웃으니까 지금은 20 정도예요. 진짜 좋아지나요?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통증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확실히 아픈 거를 못 느낍니다. 20분 정도 웃고 난 뒤 통증이 33%나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뇌는 엔돌핀이란 우리 뇌 속에 존재하는 아주 고마운 진통제, 바로 몰핀이죠.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통증을 잊게 하는 바로 이런 물질이 적절히 잘 나오는 겁니다. 웃음은 사람에게
마약보다 수백 배 강한 천연 진통제를 선물합니다. 그런데 웃으면 인간의 뇌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사람이 웃기는 장면을 보면 뇌 뒤쪽에 시각 영역이 자극되고 그 감정을 관찰하는 변연계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다시 전두엽을 자극하고 그 후 운동 영역이 활동하면서 웃는 얼굴 표정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계속 웃게 되면 뇌 전체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뇌는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들어내어 신체 변화를 불러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세균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몸속으로 세균이 침투하면 다양한 기능을 가진 면역 세포들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암세포에 점령 당하느냐 마느냐 역시 면역 세포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의사, 면역력이 충분하면 사실 암도 안 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설령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면역력을 키우면 완치율이 높아집니다. 대부분 암에 걸린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웃음 강사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반갑습니다. 쭉쭉 하늘을 향해서 팔을 올려 보십시오. 매일 동네 할머니들에게 웃음 체조를 가르친다는 복순씨. 2년 전 3번째 암이 재발했을 때 복순씨의 모습은 완치율 10%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독한 항암 치료로 손발톱이 다 빠질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암 환자에서 살아난 복순씨.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느꼈습니다. 내가 뭔가 틀린 생활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요양원에서 웃음 치료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픈 환자들이 모여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한 가닥 희망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살 수 있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폐까지 전이됐던 암세포는 이제 흉터만 남고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조차 놀라워했습니다. 의사 말씀, 이제 치료가 잘 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모범이 되셔야 합니다. 복순씨 담당 의사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네요. 복순씨는 이제 강의도 하시고 웃음 운동 꼭 전파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웃음은 꼭 전파해야 돼요. 다른 환자들에게 봉사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꼭 웃음 공부를 하십시오 하고 말씀하신 담당 주치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리버크 박사는 웃음이 면역 체계에 미치는 놀라운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비디오를 보고 웃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면역 세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리버크 박사의 말씀. T세포, B세포, NK세포, 항체의 양 등 이들 모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면역세포는 웃고 난 후뿐만이 아니라 12시간 뒤에도 증가를 유지했습니다. 웃은 직후뿐만 아니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웃음 때는 물론이고 다음 날까지도 면역세포의 활동이 증가했다는 말인데요.
과학이 웃음의 비밀을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마타 박사. 기마타 박사는 웃음이 아토피 피부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최초로 증명한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기마타 박사 연구 결과는 최근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터지에 게재돼서 세계의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피부염 환자 피부에 진드기 유액을 발라 일부러 염증을 일으킨 다음 곧바로 코미디 영화 한 편을 보며 웃게 한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기마타 박사의 연구 결과 부풀었던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코미디 비디오를 보기 전에 사진과 보고 난 후, 웃은 후에는 염증이 전부 사라진 사람도 있었다고 하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웃고 난 다음 26명 모두 염증이 아예 사라지거나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염증만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IG 수치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마타 박사는 웃음은 인간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 회복 약이라고 생각하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질병에도 모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미국 보스턴에 사는 줄리아 이야기입니다. 웃음의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줄리아. 줄리아는 올해 46살인데요. 그녀는 아직도 몸을 움직이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8년 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뇌졸중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줄리아의 뇌는 출혈로 40%가 손상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카난 리브 박사 신경외과 전문의의 말입니다. 그러나 줄리아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웃음을 선택했습니다. 하하하 호호호. 슬픈 얼굴로 병문안 오는 사람들에게 농담을 걸고 병실에서 파티까지 열었다고 하네요. 줄리아의 말. 저는 저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법의 지팡이나 마법의 약은 없고 마법은 나의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냉장고 문에 재밌는 만화를 오려 붙인다는 줄리아. 웃을수록 몸이 조금씩 나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웃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웃음은 선택이고 행복은 연습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웃음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